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닉네임이 아주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나땅 이소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가족 여러분. 네, 나는 오래 아파트가 좋다. 작가 나땅입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로 부동산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그 경매가 좀 전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투자책을 쓰게 됐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제 개인 채널이 있고 회사 채널이 있는데요. 행꿈사 TV라고 저희 회사 채널이 있고요. 또 나땅 TV라고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작가님 나땅이라는 이름은 내 땅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나도 땅 부자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궁금한 이야기들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경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직장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경매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요. 경매를 하다가 또 강의를 하게 되고 경매 강의를 하다가 또 공부를 좀 계속했어요. 이게 경매는 사는 방법인데 뭘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하다가 뭐가 더 좋은 아파트인가, 왜 어떤 건 조금 오르고 어떤 건 많이 오르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공부를 하다가 또 내가 이거를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샀다면 어땠을까, 이걸 안 샀다면 어땠을까? 그때 이걸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좀 실수도 많이 했고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했던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하는 나한테 책 한 권을 준다면 이 책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가님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네. 이제 그 경매까지 하게 되셨다고. 근데 취미가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 친구 따라간 건 아니고 친구는 경매를 안 합니다. 네. 그냥 말만 그냥 권유를 해준 건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라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뭐 자격이 있네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좋았던 어떤 그 계기가 다 우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여보면은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우연이 있어요.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때 누가 뭐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돼서.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이제 변수인데 그 변수라는 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변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행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걸 행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에서 항상 변수를 환영하는 편이에요. 누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라고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삶의 변화를 주는 거를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친구가 경매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주변에서 뭔가 해보라고 했을 때 뭐 귀가 얇은 거랑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 권유로 시작했는데 제 친구는 가정주부고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그 우연과 변수에 대한 이야기. 네. 삶에서 변수라는 건 끊임없이 오고 또 투자에는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변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새로운 도전. 투자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제목이 너무 포괄적인가요? 넓게 여러 가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해야 된다는 건 알 텐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쉽게 시작을 못 하는 게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지만 초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그냥 아파트를 얘기해요. 그리고 초보는 아파트가 아닌 걸로 투자를 했을 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거비가 얼마인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부동산 투자 안 한다고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여러분이 어딘가에 다 살고 계실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 뭐든지 어딘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게 주택인데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주거에다 비용을 쓰고 있다면 그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주식은요,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주택에다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살면 전세에다가 돈을 묶어야 되고요. 전세 살 돈이 없으면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월세를 내야 되고요. 필요하면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이 비용이 만약에 투자까지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월세가 100만 원인 집이 있어요. 5천에 100만 원. 근데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83만 원인 거예요. 자, 그 집에 누군가는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자 83만 원을 내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준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또 대출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같은 걸 받게 되니까 월세보다도 더 저렴한 이자로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내가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월세 살아야지, 전세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집을 사면 얼마의 이자를 낼 수 있나? 얼마가 이자인가? 얼마가 월세인가? 주거비가 얼마? 이런 거를 수치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싫어하고 그냥 그 단지를 딱 찍어가지고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책에서. 여러분, 이 단지는 지금 매매가 4억 6천인데 월세가 5천에 1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대출 80%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갑니다.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자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월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직접 숫자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이자를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집을 살지 않아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2년도 상승장에 그 박탈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영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영끌을 못했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영끌에서 10억짜리 사는데 난 영혼도 없네. 슬픈 마음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많이 오를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올랐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언제 풀릴지 알기가 어렵지만 상승의 요소도 있고 하락의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지역은 이미 반등을 했어요. 바닥을 치고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은 아직도 추워요. 이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2016년부터 부동산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의 전망은 진짜 전문가도 있고요.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저도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추세의 변화는 알지 못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게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를 땐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거라고 하거나 오르고 있지만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망이요. 전국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40억짜리
그 압구정 아파트랑 1억짜리 시골에 있는 아파트랑 어떻게 흐름을 똑같이 하겠어요. 우리가 일기예보도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렇게 한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어딘가에 주택에다 지금 주거비에다가 돈을 쓰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시는 분이고, 내가 만약에 종잣돈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면은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은 이상한 걸 사요. 지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없다는 그 답답함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 돈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이 단계를 사고를 안 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이 없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걸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못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돈은 없어도 투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너무 이렇게 부동산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산 뭐 때문에 부자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안 하면 부자는 못 돼요. 부자들은 다 그걸로 되는데 우리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안 해? 사업도 안 하고 상속도 없어. 우리 부모님 상속 나한테 해줄 게 없어. 그러면 남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가님 지금 좋은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좀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현재 주거비가 얼마인지를 꼭 체크하라. 네. 그죠? 뭐 몇십만 원의 이자를 내느니 네. 그냥 100만 원에 대출해서 집을 사서 하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주식과 부동산의 그 깔끔한 차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부동산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네. 왜냐, 모든 사람은 월세나 이자를 내고 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우리가 그 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강제 이야기. 참여 시장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거 살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